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은석의 횡설수설인문학 7월 3일 77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2500여 년 전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무용지용, 즉 쓸모없음에 쓸모있음에 관해 이야기했지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잘생긴 나무는 나무꾼의 눈에 일찍 띄어 잘리고 맙니다. 그러나 못생긴 나무는 못생긴 덕분에 산을 지키고 굵은 나무고 됩니다. 또한 화로동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름 화로와 겨울 부채라는 뜻이지요. 여름의 화로나 겨울의 부채, 이 둘은 그 계절에는 쓸모없는 물건들입니다. 하지만 화로가 겨울을 만나고 부채가 여름을 만나게 되면 큰 쓰임새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듯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과 사물은 제 쓸모를 얻게 되는 법일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피어날 계절이 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시되 단 주의할 것, 그 계절이 왔을 때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화로와 부채를 날마다 닦아주고 또 구멍난 곳은 없는지 잘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클래식이 부릅니다. 마법의 성.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엔 수많은 어려움 뿐이지만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잊혀질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 아직 그 계절이 오지 않아서 자신의 꽃을 피워내지 못한 존재. 하지만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 어느 분들이 그런 존재가 될까요? 바로 청춘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청춘들이 자신의 계절에 자신의 꽃이 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곁에서 머물러 주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런 청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분들은 우리 안산이 아닌 저 멀리 남양주에서 오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누구신지 직접 인사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멀리 남양주에서 와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각자 소개를 성함부터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잠깐 짧게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부터요.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에서 아주 잘 살고 있는 아진이 은찬이 엄마 이은경입니다. 네. 세 자녀의 엄마이기도 했고 마을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만 잘 키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사는 일들을 뭐 작은 인형극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육의 일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요. 여기 또 이렇게 찾아오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앞서 선생님이 자녀 소개를 했는데요. 지금 청소년들을 가까이 그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는 고1, 중1, 동은이 한비 엄마이자 남양주 시민으로서 이제 열일하고 있는 학부모 그리고 향기 나는 운영을 하고 있는 더함 대표이기도 합니다. 더함이요? 네. 네. 더함입니다. 모든 걸 더 할 수 있어서 더함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만난다는 거는 제가 뭐 에너지를 이제 내려놓는 것보다 에너지를 더 받고 있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현재 이제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지금 이런 모임까지 이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서 온 문화예술 교육공동체 공유 대표 김민정입니다. 저는 마을 안에서 문화와 예술 관련한 프로그램을 청소년과 또 어르신들 그리고 또 우리 저희 그 연령대의 다양한 계층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공동체 활동이 한 7년 이상을 해왔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마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저 따뜻한 온도처럼 그런 온도 같은 사람이 되고자 지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은경 선생님, 그다음에 네. 이선미 선생님, 네. 김민정 선생님 네. 우리 세 분이 와주셨는데요. 제가 세 분을 어떤 걸로 묶었냐면 남청만해라고 하는 단체로 지금 제가 소개를 받고 네. 우리 선생님들을 모셨어요. 그런데 각자 소개를 하시다 보니까 더함이라고 하는 단체도 얘기해 주셨고 네. 공유라고 하는 또 단체도 얘기해 주셨고 네. 그러면 원래 남청만해라고 하는 단체 이전에 각자가 따로 활동들을 하시다가 네. 남청만해라고 하는 단체로 모이신 거라는 뜻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이렇게 뭔가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을 모시면 제가 방송이 무척 편해요. 이제 하실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마이크만 드리면 뭐 그냥 술술술 나올 거라는 생각. 네. 더구나 오늘 또 세 분이 모이셨으니까 또 세 분이 또 각자의 공동체에서 하실 일들이 많으니까 할 말들도 많으시겠죠? 네, 서로 절대 양보하지 마시고 서로 뺏어가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오늘 선생님들을 모신 것은 남청만해라고 하는 단체로 제가 지금 우리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드렸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남청만해가 어떤 단체인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은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남청만에는 하나 글자의 의미가 있는데요. 남은 남양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청은 청소년이라고 하고요. 만은 마을, 그리고 내는 네트워크. 그래서 청소년, 남양주 청소년의 마을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처음 만들었고, 각자 사업체를 운영하시기도 하시면서 마을에서 교육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올해 교육청에서, 저희 지역의 교육청에서 공유 멘토로 묶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마을에서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예, 저희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자원과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잘 찾아서 활용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남청만회라는 이름으로 연구 모임을 올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되셨죠? 올해 시작했습니다. 아, 올해. 따끈따끈한 단체시네요. 네, 네. 아까 더함 얘기하실 때 청소년 단체라 그러셨고, 네. 공유 이제 문화예술 단체인데 여기서도 청소년들도 대상으로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시는 역할들은 다 틀린데 네. 청소년이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는 이제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고 만나셨겠네요. 네, 네.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단체라기보다 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이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현재 진행형인 그런 사람과 그리고 다양한 청소년 계층들을 만나고 있고 그 과정 중에 저희가 뭐 이룸학교라든지 공유학교라든지 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 중간 허브 역할을 하는 곳에서 각자의 선생님들이 이제 그 자리에 한 곳에 모이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생각이 한 곳에 모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에 세 분은 알고 계셨던 분들이신가요? 네, 서로 네. 공유학교가 이전에는 경기꿈의학교였는데 그때 각각 학교 교장 선생님, 마을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셨고 그리고 뭐 여기는 학교에서 교복은행으로 자원봉사하면서 만난 사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서로 청소년들 대상, 학교 대상으로 일들을 하시다가 네. 각자가 가지고 계신 역량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한번 힘을 맞춰서 뭔가를 해보자. 네. 자, 이제 금년 시작을 하셨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저것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뭐 금년에 어쨌든 첫 해인데 생각하고 계신 어떤 사업이라고 할까요? 활동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민정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마을 안에서 어떻게 자기의 목소리를 각각 내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자기의 목소리만 내지 않고 평화롭게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네, 그거를 고민하다가 평화로운 어떤 그 리더십 관련한 이런 교육들을 기획해서 같이 청소년들이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문화예술 쪽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네네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저희 그 평화로운 그 어떤 이런 리더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딱딱한 교육보다는 말랑말랑하게 문화예술적인 어떤 이런 그 프로그램이 가미가 되면 뭐 그게 음악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디자인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어떤 다른 어떤 활동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활동들이 조금 이렇게 그 활동들을 통해서 매개로 해서 평화롭게 저희들이 이렇게 어떻게 각자 박자를 맞춰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다뤄보는 겁니다. 네. 네. 남양주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단 도시, 계획 도시, 뭐 이런 특성도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시화호도 슬픈 대로 세월호라고 하는 또 키워드가 있죠. 예, 남양주 하면 어떤 키워드로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남양주는 시민이 정말 내실이 있고 단단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 문화유산, 문화사적 이것도 키워드가 있을 것 같고. 남양주의 문화사적이라면 다산. 예, 그 문화 전문가는 이선미 선생님께서 네. 전문가입니다. 네. 네, 이선미입니다. 키워드는 대부분 사람들이 남양주를 떠올리면 다산을 떠올리기도 네. 하고요. 예, 정약용 이제 문화재라든지 또는 그걸 주축으로 해서 문화예술 그 축제도 그 시간에 그 시기에 맞춰서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굉장히 메인
그 도서관도 정약용 도서관이고요. 그리고 저희 학습 공동체 표본이 되는 다산 그 평생교육원 이름도 다산 서당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든 일반 시민이든 굉장히 편하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문을 열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시민이 원래 남양주 출신들이세요? 원주민들이세요? 아니면 이사를 오신 분들이신가요? 저는 남양주는 아니고 망우동에 살다가 네. 이제 안양으로 시집 갔다가 다시 남양주시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한 13년 차 네. 되었습니다. 서울 시민에서 도민으로 밀려나셨다가 복귀를 못하고 계신. 네. 공기가 너무 좋아서. 네. 네, 이섬입니다. 저는 경상도 대구에서 태어났고요. 예, 서울 쪽 수도권으로 온 거는 지금 2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남양주 시민이 된 건 굉장히 너무나 좋은 두근두근 자녀를 네. 거기서 다 키웠기 때문에요. 저도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네. 김민정 선생님은 예, 저는 송파구 주민인가요? 송파 구민이었다가 예, 남양주 시민이 된 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꽤 다들 오래 되셨네요. 근데 남양주 하면 뭐 안산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의 위성 도시로서 거기가 이렇게 뭐 발전하거나 이랬던 도시가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급작스럽게 신도시 들어오면서 막 발전했던 네. 거였는데 네. 오랫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떤 교육 환경이라든가 네. 특히 청소년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가장 큰 변화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남양주시가 사실 문화 복합 도시라고 약간 다 핵화된 도시예요. 땅덩어리는 되게 넓은데 지역 안에서도 또 지역 편차가 많고 그래서 교육적인 거가 다 맞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지역의 균형 있게 발전하려고 시장님이나 뭐 많은 교육가분들이 많이 배치를 프로그램하고 거점을 많이 배치를 하고는 계세요. 근데 제가 안양시에서 가서 남양주시의 그 모습을 보니 지역마다 등대 같은 걸 설치해서 평생교육 같은 거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문화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층을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다 같이 참여하고 아동들도 참여하는 문화가 되게 단단하게 잘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나름대로 남양주시에 대한 애정들이 좀 있으시고 또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우선은 어떤 계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주부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아쉬움들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직접 이런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과 내 자녀한테 이런 환경을 줘야 되라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환경을 찾아서 떠날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이런 것들을 교육해보고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공선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심 또 거기에 대한 또 열정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저는 전문 용어로 센 여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그런 센 기운이 좀 있으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공공선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으셨나요? 우리 이은경 선생님부터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조금 원래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지 모른다는 것처럼 뭘 몰랐기 때문에 목적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타입으로 자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 애가 저희 세 자녀 중에 첫째가 되게 쑥스러움이 많은데 학교에 가게 됐고 은따같이 될까봐 너무 제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돕고 싶은데 치맛바람을 일으키고는 싶지는 않고 그래서 학교에 교육기부를 2년극으로 교육기부를 했고 2년극이요? 네네. 원래 그럼 2년극을 뭐 해보셨던 거예요? 저는 원래는 멀티미디어를 전공했고 디자이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있어서 사실 저희도 녹음을 다 같이 했어요. 시나리오 작화를 직접 했고 그러면서 저작권도 배우게 되고 이게 우리가 모든 극에서도 교육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모든 학생들에게 좋은 인문학적인 것들을 전달해 주려고 어머님들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예산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 적었을 때 옷을 갖다가 인형한테 다 입히고 머리 비계에서 손 뽑아다가 얼굴 본을 맞추고 뭐 그래서 정말 마음 하나로 인형극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전교생에게 보여주고 그런 활동을 하고
그게 나아가서 또 마을에서 플리마켓 같은 거를 해서 같이 마을이 다 어우러져서 나오는 행사 같은 거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뿌리를 들고 내려가면 뭐 돈을 벌겠다는 뜻도 아니고 그냥 뭔가 나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살고 있는 지역을 좀 따뜻하게, 좀 재미나게 같이 뭔가 작당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실천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를 하실 때 네. 뭐 이제 혼자서 계획을 했겠지만 네네.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같이 해볼래? 그쵸. 네. 반응이 어떻게 금방 우리 주변의 학부모들이 그래 같이 해보자 이렇게 되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안 되죠.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특히나 주부 집단은 또 가족에 대한 애착이 많기 때문에 가족을 벗어나는 거에 두려움이 많아요. 그 너무 주객이 전도돼서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남편에게 그럴까봐 두려움이 되게 많으셨는데 이제 이게 그나마 그분들을 좀 끄집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아이들한테 이걸 다시 교육기부를 하게 되는 상황, 선순환의 구조였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좀 오셨고 이게 연차가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제 숙련이 되니까 좀 더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나왔는데도 그 모임이 계속 유지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커지는구나, 이러면서 좋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보스 기질이 있으셨어요? 제가 집에서는 막내예요, 셋째. 근데 보스를 항상 희망했던 것 같습니다. 누나, 언니랑 오빠한테 핍박을 많이 받아서 저도 한번 기획을 해서 펼쳐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풀이를 하셨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선미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리더보다 리더가 잘 되기 위한 그런 스폰서 역할을 하는 네. 마음으로든 뭐 물질적인 것보다 이 응원하는 그런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적으로는 그 에너지가 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좋은 것은 우리 아이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더불어 키워야 된다는 걸 필요성은 자녀를 키우면서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쭉 하고 있고, 그리고 참여하는 거는 참여할 때는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했었어요. 예,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이를 주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누군가는 또 나의 또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에너지와 또 더불어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상승 효과가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느끼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같이 함께 키우는데 그 의미가 더 크다는 게 지금도 많이 느껴지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삶에 굉장히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뭘 하지 않아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 뭐 좀 체력적으로는 다운될 수는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행복감을 주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목소리를 딱 들으시면, 목소리만 들으시면 네. 20대 이제 이렇게 미혼 여성이 얘기하시는 듯한 네. 전화 목소리가 네. 여보세요? 10대로 돌아갑니다. 제가 여성들 목소리 중에 네. 특히 대구 사투리 쓰시는 분이 정말 예뻐요. 네, 네. 대구 사투리에다가 지금 목소리로 얘기를 하셨을 때 20대에 네, 네. 그 목소리 때문에 혹시 지금의 박가 선생님을 만나신 건 아니실까? 아마도 그럴 거예요. 요즘도 너 목소리는 그대로인데 점점점 그 뒤는 모든 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그런데 지금 목소리가 너무 예쁘신데 네.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아이들하고 아무래도 이게 텐션이 올라가고 목소리가 네. 크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네. 목 관리가 괜찮으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고요. 네. 가끔씩 제가 엄마도 이런지 몰랐어 막 소리를 지를 때가 있잖아요. 네. 물론 남편한테도요. 그렇죠. 예, 지르면 내가 이런 모습을 참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된다니, 이렇게 살 줄 몰랐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목소리를 한 번에 뭐 막 지른다고 목이 이렇게 쉽게 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향기로운 삶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거 제가 목을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관리는 하고 네, 있습니다. 다행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민정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길에 뛰어드셨을까요? 네, 저는 자연 발생적인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면 어쩌다 사장처럼 저도 어쩌다 리더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시작은 저희 아이를 잘 키워보고자 도서관 옆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서관을 처음으로 이용한 게 바이올린 레슨, 정말 마을 안에서 무료로 그 재능 기부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저희가 알아야 조금 연습도 시키고 그래서 어머니들도 함께 배우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께서 어느 날 이제 조금 알만할 것 같은데 이사를 가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저희들의 선생님이 그야말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건 안 되겠다. 이 모임을 너무 지속적으로 함께 가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도서관 옆에서 가장 가까운 저희 집으로 다 그 인원을 끌고 왔습니다. 와, 네. 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선생님께 요청을 드려서 저희 모임 안에서 레슨을 좀 부탁해 주세요. 네. 그러고 배워서 어머니들은 사실 자녀들 가르치고 나면 또 시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번 연주를 그냥 해볼까?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 그 특히 제가 기억에 가장 첫 번째 저희가 그 정기 연주회를 한 데가 금곡 폐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져가는 우리 지역의 그런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런 역사적인 곳에서 저희가 같이 함께 예쁘게 연주해 보면 어떨까 해서 그때부터 시작됐던 게 이제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리더를 했어야만 했고 또 단체를 위해서 또 연주복을 한번 입혀줬으면 하는 리더로서의 작은 고민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공모 사업에 도전하자 마을 공동체 그래서 남양주시 마을 공동체에 또 도전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 회원들을 집으로 모신다면 뭐 집안이 조금 사시는 집안이신 모양이시네요. 그러니까 그 레슨을 하다 보니까 저는 레슨을 받지 못하고 리더라는 이유로 매일 간식을 준비하고 정말 그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을지 살펴드리느라고 사실 그러니까 너무 간식도 사고 힘들었습니다. 하니까 네. 뭐 좀 있으신 분이시네. 있으신 분이 오시면 제가 네. 부탁을 좀 드려 친하게 지내자고. 네,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공적 사역, 공공선에 대한 사역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다기보다는 평범하게 살아가시다가 자녀들의 환경들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내디디셨던 발걸음들이 연결돼서 지금의 모습까지 오셨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자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노래 한 곡 듣고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노래 부탁을 드렸더니 비비가 부른 밤 양갱을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이 노래가 어떤 점에서 좋으시던가요? 우리 김민정 선생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이 노래는 얼마 전에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좀 봉사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저의 그 특기인 문화예술 기획, 그래서 밤양갱 페스티벌을 그때 열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사연으로 제가 밤양갱을. 그러니까 이 노래랑은 전혀 관계가 없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밤양갱. 네, 핫한 노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비가 부릅니다. 밤양갱.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려
싶었던 건 따뜻한 밤양갱 밤양갱이야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따뜻한 밤양갱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이야 상다리가 부러지고 둘이서 먹다 하나가 쓰러져 버려도 나라는 사람을 몰랐던 넌 떠나가다가 돌아서서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따뜻한 밤양갱 네, 밤양갱 우리 비비가 불렀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쭉 들었는데 오늘은 멀리서도 오셨고 또 그리고 하실 이야기도 좀 많으실 것 같아서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으로 저희가 편집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선생님들 오신 발걸음에 그 수고를 좀 담아야 될 것 같아서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송은 한 주에 1시간씩 분할을 해서 나가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들었고요. 이제 남청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각자가 활동을 하시다가 그런 활동의 힘들을 모아서 좀 더 큰 파워를 발휘하기 위해서 남청만에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고 또 금년에 어떤 계획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느 분이 좀 얘기해 주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연구라는 거를 사실 잘 알지 못하고 마을 공동체 사업 그 설명회 때 이제 많은 것들을 하시는 경기 마을 공동체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마을 활동가들을 위한 많은 예산들을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거기 저희가 저희 마을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찾아보다가 작은 연구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고 이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너무 벌리는 거는 마을에서 활동하다 보니 좀 지쳐 있고 뭔가 의미 있고 심도 있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이제 같이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써봤고 그거를 할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먼저 막 사전 회의를 많이 했는데 이런 좋은 것들을 남양주 청소년들을 마을을 만나면서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어서 그거를 연구를 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연구 모임. 그러니까 경기도 마을 공동체에서 공모 사업으로 띄었던 연구 어떤 보고서라고 할까요? 연구 네네. 논문이라고 할까? 네. 이런 것들을 공모 사업을 이제 하나 취득을 하셔가지고 그 안에 연구를 시행해 보시겠다. 정확하게 연구 주제 제목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얘기해 주실까요? 남양주 청소년들의 온기 있는 마을 만나기가 저희의 주제였어요. 남양주 청소년들의 온기 있는 마을 만나기. 네네. 그래서 요즘에 뭐 청소년 자살률도 많다고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는 일들도 많은데 그게 도대체 왜 그럴까? 학교에도 자원이 풍부하고 마을에도 자원이 풍부한데 왜 이 친구들한테는 친구가 없을까? 근데 혹시 사교성이 부족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디어에 너무 과몰입한 친구들도 있는데 마을 같은 좀 뭔가 아지트 같은 곳에서 자기를 편안하게 쉬고 안식하고 뭔가 친밀해지는 과정을 아이들이 경험하면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걸 조금 알리는 방법들을 어떻게든 모색해야겠다라는 게 이 모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연구까지는 어떤 대안까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현상 뭐 파악 정도의 우선은 연구의 모임인가요? 예, 저희가 처음에는 뭔가 목적성이 있다기보다는 저희를 그 멘토링해 주시는 이희랑 박사님도 저희가 올해는 활동가 이렇게 연구하는 활동가 모임으로 우리끼리 4명이 이제 사실 개성이 넘치는 4명의 대표가 합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한 거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편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목적성은 사실 정말 좀 공동체에겐 죄송하지만 우리 좀 만나서 좀 밥도 먹고 진지한 얘기도 좀 해보자. 그렇죠. 그게 사실 먼저였습니다. 뭐 거기부터 공부하는 거, 거는 생각. 맞아요.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연구라는 게 그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일부분만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고 또 깊게 들어간다면 정말 이 예산으로 거기까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그래도 결과 보고는 해야 되니까 이 단계별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 생각이 딱 합이 맞춰졌을 당시는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사업의 크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하는 단계까지 다 펼치는 것까지 했는데 현장에 가서 딱 이렇게 펼쳐보니 이거는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남양주 전역만 이게 정리를 해도 이 6개월 안에 완성이 되는 게 좀 어려움을 느꼈거든요. 지금 은경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게 우리 학부모나 아니면 진짜 양육자가 우리가 마을 활동에서 할 수 있는 게 알고는 있지만 잘 모르고 접근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뭐 모든 분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잘 알고는 있지만 들어갔을 때 방법이 쉽지 않고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멘토를 하고 있는 이름학교 공유학교조차도 신청하는 방법이 너무 까다롭고 한 페이지에 한눈에 안 보인다는 거. 그리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알고 있는 저희가 이제 정보들이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공유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아예 모르는 집단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를 이어갈 수 없고 단절되는 부분. 그래서 모든 거를 쉽게 가고자 이제 하려고 하는 초점이 맞춰졌는데 막상 저희가 해보니 이거는 올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네, 현재 저희가 이제 기초 과정에 해당하는 지역의 분야에 따른 현장 조사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거든요. 그러시겠죠. 뭐 네. 전문적으로 지금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아니고 가정주부들이시고 또 네. 각자의 활동들이 있으신 상태에서 네. 이거를 또 별도로 만나서 진행을 하시는 연구다 보니까 네. 그래서 경기도 마을 공동체에서 했던 공모 사업을 수주로 작은 연구로 수주하셔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목적성을 가지시고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된 건데 네. 거기에 대한 연구 자체가 남양주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 마을 공동체랑 만날 수 있게 되는지 네. 그렇다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현재 청소년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네. 환경에 있는지 실태조사부터 좀 들어가야겠다라고 네, 네. 하는 차원에서 실태조사에 지금 작성 들어가셨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뭐 남양주에서 오래 사셨고 또 남양주 학생들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학생들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남양주 학생들의 어떤 교육 환경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이 부분은 더 맞춰 열악한 것 같다. 아니야, 이 부분은 우리 남양주 학생들이 참 그래도 혜택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주신다면 혹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김민정입니다. 네, 저는 가장 다른 그 지역보다도 조금 좋은 환경이 사실 생태 자연 이런 환경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점은 아이들한테 어떤 거에 그 영향을 미치느냐 하고 이렇게 가만히 지켜봤더니 그러니까 그 창의력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그냥 그 맑은 공기 쐬고 또 길가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자연들을 보면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그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이런 영향들을 많이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반대로 그 조금 좀 약한 점은 그러니까 정보, 그러니까 사실 강남이나 뭐 이런데 뭐 다른 뭐 이제 학구열로 생각을 하면 저희도 뭐 학구열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학구열의 관점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뛰어나게.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 아이들이 각자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보면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 지역의 이런 타고난 이런 그 자연 환경, 그 다음에 문화유산 환경,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참 좋은 에너지들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교육에 대한 목적, 교육의 방식, 또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사교육에 물든 대한민국의 교육하고는 약간 결이 좀 다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 다른 학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섣불리 동의하기가 총론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어도 막상 그 안으로 활동 들어가면 이런 활동 하려면 우리의 공부 시간 아무래도 줄여야 되는데 뭐 이런 좀 저항 아닌 저항에도 부딪힐 것 같고 그래서 다른 학부모님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교육의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파했을 때 쉽사리 같이 활동한 그 선 안으로 학부모들이 들어오시기가 쉽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떠시던가요? 그렇게 좀 뭔가 이렇게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확장해 나가는 데 문제가 있지 않으시던가요? 사실 저희가 연구를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그 연구가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의 행동에 조금이라도 동기가 된다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저희가 같은 학부모님이 타겟일까? 그분들에게 정보를 주는 아니면 청소년이 타겟일까? 아니면 관공서가 타겟일까? 왜냐하면 아주 저희가 처음에 기초조사할 때 무구작정으로 막 자료를 모았는데 멘토님께서 그러지 말고 기초 딱 그 표본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일된 정보와 통일된 자료를 갖춰 나가야 한다는데 많이 단초롭게 시작을 했는데도 또 펼쳐져서 정말 어려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학부모님 대상은 우선 저희 연구에서는 아니었고 우선 직접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돌아다니거나 활동할 수 있고 마을을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를 타겟으로 저희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양주시에 대한 장점 얘기를 하셨는데 남양주시는 정말 자연환경도 좋고 약간 되게 큰 도시 소도시들이 되게 많이 갖춰진 곳이라서 다양한 면을 볼 수는 있지만 접근성이 특히 청소년들이 그 대중교통도 좀 애매해가지고 정말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적 환경이 너무 훌륭해요. 뭐 아이들 청소년 복합시설도 있고 시청자 미디어 센터도 있고 무슨 문화와 관광 이런 것들을 개발해 놓은 곳들도 되게 많은데 너무 안타까운 게 청소년들은 그걸 찾아볼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심지어 저희가 공유학교, 이름학교 같은 것들을 이제 홍보해도 엄마가 뭐 연결해줬으니까 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원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야 우리 마을 어디서 놀자. 오늘 저기야. 뭐 거기 가서 놀자. 이렇게 되고 자연스럽게 편하게 찾아가는 문화를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 연구에서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거를 이제 저희가 정리되면 뭔가 제안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은 점점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연구까지 해서 결과가 나와서 제안까지 되려면 지금 연구비로는 택도 없는 얘기죠. 아니 아까 우리 김민정 선생님은 좀 있는 집안이신 것 같으니까 혹시 그냥 뭐 좀 내주시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또 노래 한 곡 좀 듣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제 방송사상 최초로 직접 노래를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제가 안산 시민이 아니니까 창피하면 제 몫으로 하지 않기로 하고. 자, 이적에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우리 선생님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때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의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네, 자 직접 MR 틀고 노래를 불러본 제 방송 사상 최초의 방송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방송 사고는 영원히 박제돼서 자 제가 부탁을 드릴 것은 이제 나중에 이 방송이 나가시고 나서 주변에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고 특히 이 노래를 들으신 우리 가족분들의 그 감상 소감을 좀 꼭 좀 저희한테 보내주십사 하는 아니 유튜브 밑에다가 댓글을 좀 이 노래 방송을 노래를 어떻게 들으셨는지를 꼭 댓글로 좀 달아달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노래 말고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해 주세요. 모두 꿈꾸세요. 사람은 절대 그렇지 못해요. 좋은 말은 힘이 됩니다. 네. 긍정의 댓글 부탁드려요. 네.
너도 할 수 있어. 네. 모두 꿈꾸고 싶 와, 우리 선생님들이 처음에 딱 시작하실 때는 뭐 방송에 약간 긴장을 하시더니 이제 아주 방송을 이제 가지고 노시는 입장까지 벌써 오셨습니다. 벌써 활동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유가 벌써 찾으셨는데요. 우리 오늘 2시간에 걸쳐서 방송을 좀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일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시간하고 연결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자, 이 활동을 처음에 제일 먼저 누가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은경 선생님이 먼저 시작을 하자고 해서 권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신 건가요? 저랑 김민정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 공동체 사업 그 설명회를 듣다가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사업에 관심 있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작은 연구에 좀 마음이 있어요라고 말씀드렸고 김민정 대표님은 원래 예전부터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얘기를 듣고 대표님이 하시면은 뭐 작은 연구 재밌겠네요 이렇게 하시고 우리 둘 이제 옆에 계신 대표님들한테 작은 연구 한번 같이 하실래요? 뭐 이래서 다 이렇게 서로 권하고 자연스럽게, 권해서. 네네네. 오셨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여러 대상자들이 계셨을 텐데 이 선생님하고 하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신뢰가 있으셨을 것이고. 저희가 처음에 네. 이미 이걸 시작하기 전에 남양주시 교육청에 공유 멘토로 묶인 지역 활동가 분들이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문제점이나 뭔가 답답했던 면에 대해서 소통이 잘 되겠다 해서 저희가 모였을 때 얘기했고 좋다라고 이제 바로 자연스럽게 계속 다 넘어갔죠. 약간 멘토가 3분만 있으셨던 건 아니잖아요. 지역에서는 4명이었고 4명이었다. 나머지 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공유 멘토로 아. 들어와 계셨어요. 네. 지역 활동가 원래 지역에서도 교장 선생님으로 알고 계셨던 팀인데 이렇게 오래 딱 묶인 그게 더 구심점이 돼서 남청만에도 온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고 가는 OS에게 헷갈리는 나와 너. 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셨던 부분을 얘기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은경 선생님은 이선미 선생님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셔서 같이 한번 이렇게 마음을 맞추셨을까요? 아까 이선미 대표님 말씀하실 때 펠로우십이 있으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학부모로 처음에 봉사하는 학부모로 만나고 나서 이룸학교 하시는지를 알게 되셨는데 그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수동적인 게 아니라 되게 알파 적극적인 펠로우십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쩌다 보니까 아까 김민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벌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리더가 되었는데 그것이 구심점을 역동을 갖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선미 대표님은 항상 그 지점에 역동성을 더해주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10개를 가지고 계신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하이파이브라도 해야 되나요? 네. 자, 그럼 우리 이선미 선생님께서는 우리 김민정 선생님의 어떤 점을 한번 칭찬해 주시고 싶으세요? 그냥 봐도 네. 그냥 약간 이게 반짝반짝 뭔가를 이 긍정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달을 해주세요. 네, 그냥 진짜 여기 계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극한 상황 저희가 왜 갈등이 없겠어요. 갈등이 생기거든요. 말하지 않고 이게 문자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전달하는 부분이 이게 구체적으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상황이 그렇게 생겨서 나 역시도 그렇잖아.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잘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굉장히 겉모습은 조금 어떨 때는 날카롭게 시선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은 리더를 가진 분들은 조금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조차도 이렇게 굉장히 유하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고 저희 이제 각자의 선생님들의 가진 능력을 조금 더 아우르게 뭉쳐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샌드위치의 잼 역할 해주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우리 그럼 김민정 선생님. 네.
감동인데. 네. 아유, 오늘 저녁은 사는 거. 네. 10번 사드릴게요. 아니, 저 이은경 대표님 네, 네. 칭찬을 드려야 되죠. 아, 저는 이분한테 조금 좀 현실적인 네. 이야기를 이분에게요. 제가 경제적인 부를 배웁니다. 있는데 더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카운트가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은경 대표를 뒤따라가다 보면 저도 작은 사무실이 갖고 싶었는데 이은경 대표님이 저희보다 한 발짝 먼저 나가서 그 사무실을 얻는 얻으시고. 법을 노하우를 또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작은 농장을 갖고 계시는데 다음엔 난 그 농장을 또 따라가 봐야 돼. 그러면서 사실 이런 글을 따라가면 나도 역시 그러니까 왜 그 어떤 뭐 가진 게 많아서 부가 아니라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항상. 이은경 선생님, 저랑 친하게 계세요. 예. 네, 저 그런 거 좋아해요. 부동산 산다. 네. 네, 아주 신박하십니다. 진로 특성.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마을에서 지켜보면서 사실 제가 많이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가지지 않은 많은 좋은 점을 많이 갖고 계시고, 때로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시원하게 말씀도 잘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모자란 부분을 조금 더 채우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서 스스로 마음에도 없는 잡벅들을 좀 하고 계셨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지금 잠깐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어서 물론 방송은 다음 주에 나가는 거겠지만 한 주 걸러서 나가게 되겠지만 2부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듣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비밀의 화원.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나네. 향기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릴라.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대가 지켜보니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지. 뒤뜰에 핀 꽃들처럼 점심을 함께 먹어야지. 새로 연 그 가게에서 새 샴푸를 사러 가야지. 아침 하늘빛의 민트향이면 어떨까.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릴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봄에도 겨울에도 해가 질 무렵에도 비둘기를 하는 아이같이 행복해져 나를 위해서.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랄라라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